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뒤에는 약점 체크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이게 하프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완전 풀셋은 아니에요.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푸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거기 온라인에 단별 게시판 오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약점 체크 모의고사 다운받아가지고 주말 동안에 혹은 여러분들 금요일날 시간 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답지도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입력하면 예상 점수랑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 가기 전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다 이런 거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꼭 그거를 한번 쳐보세요. 아시겠죠? 좋았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준동사 시리즈를 쭉 이제 배우는데 동명사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동명사는 동작 명사예요. 동명사는 뭐라고요? 동작 명사. 좋았어.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얘는 투부정사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투부정사 약점이 뭔데? 뭐 뒤에 못 들어가는데? 진치사 뒤에. 그 진치사 뒤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놈이 바로 이 동명사라는 친구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한번 읊어볼까요? 호흡 한번 맞춰볼까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겨야 되죠. 피하다 영어로 뭐예요? 즐기다는요. 아주 좋았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선생님 입장에서 제안하거나 추천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뭐 해야 돼요? 고려하셔야 돼요. 제안하다 영어로 뭐예요? suggest, 추천하다. recommend 좋았어요. 고려하다는요? consider, good. 마지막 3절 갈게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아니에요. 부인하거나 나중에 좀 합시다. 연기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다가 포기하거나 점수 끝. 좀 무섭죠? 자, 그래서 부인하다 영어로 뭐예요? deny. 연기하다. postpone, 포기. give up. 안 되겠다. 끝. finish. 끝. 동명사 외우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배울 것은 바로 분사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뜸을 좀 들이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입장에서 문제 풀 때 이 분사 문제는 시험장 가서 많이 나와봤자 2문제거든요. 저는 보통 시험장 가서 문제 세러 가잖아요. 제가 이번 주도 또 시험 치러 가는데 내 돈 5만 원. 자, 일단 제가 또 시험 치러 가는데 보통 이제 분사 문제를 세워보거든요. 많이 나와봤자 2개, 1개 나올 때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2개까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뭐 100문제 중에 1개 정도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다른 문제들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적인 문제는 1개지만 간접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분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두시고 시작을 합시다. 분사는 형용사다 라고 적읍시다. 냉큼. 라이브 강의 보시는 분들도 냉큼 분사는 형용사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무슨 형용사예요? 동작 형용사다.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여줄게요. 그냥 형용사는요, 이런 거예요. 똑똑한 학생들, smart student. 이게 그냥 형용사고요. 동작 형용사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는 거, 공부하는 학생들, 필기하는 학생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학생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친구는 동작을 담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를 담고 있다고요? 동작. 근데 이 동작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작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요. 얘가 뭔가 하는 입장이면 현재의 분사를 써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해요. 막. 누가? 수식을 받는 명사가. 에이, 아니야. 나는 수식을 받는 명사이긴 한데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당해. 그럼 과거 분사를 써야 돼요. 이게 바로 1번, 이게 바로 2번. 현재 분사는 능동태에 가깝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태 출신이에요. 이게 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 오늘 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식을 받는 명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고요? 명사 입장에서. 볼게요. 자, 이 문장만. 모든 걸 다 읽고 이 문장만 봅시다. 지금 bird, 새예요. 여러분, 새 입장에서는 노래를 부르겠어요? 안 그러면 노래한테 당하겠어요? 노래를 부르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 형태인
동사에 ing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밑에 문장을 볼게요. 모든 걸 다 잊으세요. 이것만 보세요. 문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저기 지금 뒤에 있는 문이 스스로 닫았어요? 안 그러면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동작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지 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판단하셔야 돼요. 동작을 얘가 할 때는 현재 분사로서 동사에 ing를 붙여주고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죠. 근데 그 동작을 당하는 순간이 오면 pp, 과거 분사 형태로 그 명사를 꾸며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바로 분사예요. 분사는 동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그럼 선생님, 이 분사가 어디 오는데요? 오는 장소는 많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사를 꾸며줍니다. 뭐를 꾸며준다고요? 명사 꾸며주면 명사랑 붙어 다녀야 되겠죠. 명사 앞, 뒤로 오게 되어 있어요. 명사 앞, 뒤에요. 볼게요. 프로덕트가 명사예요. 이 프로덕트 입장에서는요. 보니까 지금 반품이 되어진 프로덕트다라는 거예요. 과거 분사네요. 무슨 분사라고요? 과거 분사. 괜찮나요? 응, 좋았어.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프로덕트 명사 앞에 온 이유는 얘가 한 단어라서 그래요. 분사가. 몇 단어라고요? 한 단어. 단어가 한 개짜리.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이루어진 분사를 아주 귀여운 분사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사 형용사라고 불러요. 한 단어는. 자, 근데 밑에 걸 볼게요. 밑에 문장을 보니까 baby를 꾸며주는 게 뭐냐면 crying loudly in the room이요. 와, 뒤에서 꾸며주네. 왜 뒤에서 꾸며줄까?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crying이라는 분사 다음에 loudly in the room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 있는 분사 구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한 단어짜리를 분사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두 단어짜리를 분사 구라고 불러요. 오는 위치가 완전 달라져요. 두 단어 이상 되면 명사 뒤에,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 오는 것이 정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좋았다. 자, 그럼 제가 퀴즈 내볼게요. 퀴즈. 지금 여기에서 이게 분사 구기 때문에 명사 뒤에 왔는데 제가 이거를 없애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럼 이 crying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명사 앞으로. There is a crying baby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crying이라는 단어 뒤에 뭔가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뒤로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분사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건데 이 명사를 꾸밀 때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데 이게 이름도 달라요. 이거는 분사 형용사고 이건 분사구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분사 형용사 분사구 둘 다 1. 현재 분사 형태가 있고 이건 능동의 의미죠. 2. 과거 분사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수동의 의미. 이게 끝입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전부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배워나갈 거예요. 자, 필기를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문제 3개를 다 풀어보세요. 4개 있을 거예요. 4개. 다 풀어보시고 뭐가 꾸밈을 받는 명사인지 체크하세요. 4개. 고! 갑시다. 1번 볼게요. 자, 1번에 지금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뭐예요? conversation. 이 conversation 입장에서는 스스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주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쓴 거고요.
2번 보세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뭐예요? 브로셔입니다. 브로셔. 여러분 브로셔가 뭐냐면 우리 해커스 들어올 때 뭐 주는 이런 핸드아웃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더 현대 가가지고 받는 책자들, 이런 것들 브로셔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브로셔 입장에서는 translated, 이게 뭐냐면 해석되어진, 번역되어진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1번이랑 2번 둘 다 분사가 명사 바로 앞에 왔어요. 이런 거를 분사 형용사라고 불러요. 3번을 보세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뭡니까? seat입니다. seat, 좌석. 왜? 여기 지금 뒤에 saved for you가 seat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선생님, 1번, 2번이랑 다르게 3번은 뒤에서 꾸며주네요. 왜 뒤에서 꾸며줄까요? 분사 구니까요. good. 아시겠죠? 분사 구이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힌트 한 개 드릴까? 여기에서 save for you, 뭐 이걸 지웠어. for you를 지웠어. 여기 saved만 남았어. 이 친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 앞으로 가야 돼요? seat 앞에. There is a saved seat.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분사 구와 분사 형용사의 차이점을 머릿속에 3번 입력해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확인해 볼게요. 뒤로 넘기시고. 이 분사 구문이 있는데 이거는 잠시 접어둘게요. 이따가 다시 볼 것. 조금만 이따 다시 보자 라고 기록하고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이 여기 있습니다. 아오 빡세. 자 봐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가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해석이 되면 과거 분사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조금 쉬운 게, 만약에 분사 형용사일 때는 쉬워요. 왜?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이 동작을 하는지 당하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분사를 써요? 과거 분사를 써요? 현재 분사. 동작을 하니까. 근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동작을 당해요. 그럼 현재 분사를 써요? 과거 분사를 써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지금부터 나오는 거지. 분사구예요. 분사구가 여러분들을 왜 괴롭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2단어 이상이라서 명사 뒤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2단어 이상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현재 분사는 능동태입니다. 저 따라해보세요. 무슨 태라고요? 능동태는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분사구가 되는 겁니다. 뭐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목적어, 능동태니까. 과거 분사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못 데리고 다녀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대신에 뭐를 데리고 다니느냐? 전명구를 데리고 다닙니다. 뭐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전명구. 그래서 과거 분사 자리에는 뒤쪽에 전치사가 있을 것이고, 현재 분사 자리에는 뒤쪽에 목적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걸로 꽤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언제까지나 예외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 여러분, 능동태 중에서 목적어를 못 갖는 동사가 있었어요. 무슨 동사일까? 자동사. 자동사 출신의 현재 분사는 목적어를 못 가지겠죠. 그래서 전명구를 데리고 분사구로 빠져요.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동태의 예외가 있었어요. 원래 수동태는 목적어를 못 갖습니다. 그런데 목적어를 갖는 수동태들이 있었죠. 몇 형식 동사와 몇 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었죠? 4형식과 5형식. 그렇죠. 과거 분사 중에서도 4형식과 5형식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들은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분사구 자리인데 뒤쪽 편에 목적어가 있느냐 전치사가 있느냐를 보고 푸시면 돼요. 제 말 듣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1, 2, 3, 4, 5, 6을 풀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뭔지 체크 한번 해주세요. (30초) 남았어요. 다 풀었어요? 가봅시다. 1번.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예요? 거울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 소녀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으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소녀가 가방을 들겠지 하고 홀딩이라고 능동적으로 해석으로 풀 수도 있고, 선생님, 전 이성적으로 풀 건데요. 이성적으로 푸시는 분들은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또 푸시면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뭘까? 둘 다예요. 해석도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 입장에서는 가방을 들겠구나.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마침 있구나. 정말 반갑구나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너무 쉬워서 팔찌를 보고 있어요. 2번 갑니다. 지금 man을 수식하고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영어로 말을 하겠죠. 영어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정답은 뭐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speaking. 선생님, speak 자동사 아니에요? 자동사? 맞아요. 예? 타동사도 되고요. speak가 타동사로 쓰일 땐 뒤에 언어가 와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현재 분사로 쓰고 뒤에 목적어를 땡기는 이유는 언어, English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해. 3번 갑시다. 3번 문제. 지금부터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뒤에 전 명구 있어가지고 정답 live 들어가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 있을걸? 있죠? 괜찮아. 다시 풉시다. live는 자동사입니다. 자, 정답 뭐예요? 앞에 거요, 뒤에 거요? 자동사면 living이죠. 끝. 자동사는 과거 분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수동태가 안 되니까. 자동사는 과거 분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적어두세요. 안 돼. 안 돼. 자동사는 애초에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불가능해요. 그래, 정답은 living이거든요. 보통 이제 많이 틀리죠. live도 많이 틀렸을 건데 괜찮아요? 다 틀려가는 과정이에요. 괜찮습니다. 4번. 아이템 입장에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템 입장에서는 스스로 구매를 하겠어요? 구매 당하겠어요? 구매 당하겠죠. 정답은 purchased. 그리고 이 정답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려면 뒤에 전 명구를 확인하시면 돼요. 과거 분사. 괜찮나요? 괜찮아요 해요. 5번 갑시다. 인스트럭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 입장에서 이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가르치겠죠. 정답은 현재 분사 트레이닝. 계속 가요. 6번. 프로덕트가 뭐냐면 상품이에요. 상품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디스플레이 하겠습니까? 디스플레이드 되겠습니까? 디스플레이드 되겠죠. 정답은 displayed in the showcase. 전 명구 나왔으니까 과거 분사 찰떡이는.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부터 꿀팁 드릴게요. 요거 적으세요. 감정동사라고 적어봐요. 책이 없어요. 필기하셔야 돼요. 감정동사라고 딱 적어보세요. 쌤, 감정동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동사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택배를 한 개 주문을 했거든요. 직구로. 그 택배를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택배가 저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잘 봐요. 제가 택배를 딱 받았으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택배예요? 저겠죠. 그럼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택배인 거예요. 감정 동사에 있어서는 사람한테 항상 과거 분사를 써줘야 돼요. 사람한테 무슨 분사를 써요? 과거 분사. 왜? 사람은 감정을 수동적으로 당하거든요. 어떤 사물들한테. 근데 사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감정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들을 보고 현재 분사를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제 텀블러에 만족하거든요. 제가 만족하는 감정을 느낀 거고 얘는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죠. 이건 현재 분사로 써줘야 되고 저한테는 과거 분사를 써줘야 돼요. 감정에 있어서는 사람한테 과거 분사예요. 사람한테 무슨 분사라고? 과거 분사. 지금부터 토익에 자주 쓰는 과거 분사들 필기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쓰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필기하시는 이 친구들은요. 위쪽 편에 있는 과거 분사를 사람을 꾸며줄 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에이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고 봤는데 그건 토익 밖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보러 가세요.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재밌을 것 같아. 근데 토익 내에서는 사물한테는 위의 형태로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람한테는. 예.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을 당한다라고 정의하거든요. 선생님, 제 친구 중에 저를 피곤하게 만드는 타이어링 친구 있는데요. 알아. 근데 토익이 아니잖아요. 토익에서는 사람을 피곤함을 받는 대상으로 써요.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오른쪽으로 제가 넘겨드릴 거예요. 필기 한번 해보세요. 4개를 더 적어야 돼요. 갑시다. 얘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려면 위에 있는 형태를 사람한테 갖다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물한테 갖다 붙여줘야 돼요. 다 했죠? 쓰시면서 들으세요. 선생님, 그럼 이것만 다 외우면 분사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수업을 이렇게 50분 동안 할 일이 없죠. 와가지고 그냥 이것만 알려주고 바로 집에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건 없어요. 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꿀팁을 드릴게요. 잘 들어요. 이렇게 감정 동사가 나올 때 사람한테 PP, 과거 분사를 써준다라는 말은 감정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싹 다 사람한테 현재 분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감정 동사일 때는 사람한테 PP를 쓴다라는 말은 감정 동사가 아니면 다른 일반 동사라면 사람한테 ING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100%는 아니에요, 물론. 근데 웬만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찍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 개념을 생각해 두세요. 이거 감정 동사야? 감정 동사네? PP. 뭐야 이거 사람한테 쓰는 거야? 일반 동사야? ING.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 제가 못 하겠는데요. 괜찮아. 또 준비했어. 준비 많이 했어요. 뒤에 4장 넘겨보세요. 이게 나올 때까지 넘기세요. 4장. 5장인가? 뒤로 넘겨야지. 뒤로. 앞으로 넘기면 안 되고 뒤로. 찾으세요. 찾았어요? 잘 들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수업 없잖아요. 그쵸? 너무 좋아하는데? 특강 해? 아니, 알겠어요. 자, 내일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얘들은 현재 분사 형태로 정답으로 나와요. 토익에. 얘들은 과거 분사 형태로 정답으로 나와요. 저 믿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분사 문제 못 풀겠는데요. 이것만 미친 듯이 외우고 들어가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한 개 얻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그지스티드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그지스팅이 정답이에요. 그냥 토익 시험장 가서 나오면 이지까지 이그지스티드라는 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애초에는 자동사거든요. 과거 분사가 안 돼요. 현재 분사가 정답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
missed라고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missing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다. 이게 뭐 대상이 됐건 뭐 클래스가 됐건 그냥 missing class, missing bus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rewarding이랑 demanding 둘 다 조심하세요. demanding은 요구하는 바가 많은 까다로운이라는 표현으로서 써먹거든요. 조심합시다. rising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인상됐다라고 말할 때 risen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rising이라고 써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rise는 어차피 자동사거든요. 기억을 합시다. 오른쪽. 얘들은 대놓고 과거 분사가 정답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damaged, 망가진이라는 표현이고 damaging이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못 봤어요. 저도. damaged라고 씁니다. damaged. experienced랑 preferred, 선호되는 밑에 거 두 개. enclosed랑 attached, 첨부된 파일들, 첨부된 정보들이라고 말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dded, 추가된 정보들, 자료들이라고 말할 때도 씁니다. adding이라고는 안 씁니다. added, 과거 분사로 씁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 기본적으로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이 동사들만 외워서 시험장 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분사를 정말 못 풀겠다 싶으면.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분사 문제는 시험장 가서 한 개밖에 안 나오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노선이고 외워버리시거나 혹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문제 푸는 방식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앞쪽으로 3장만 넘겨보세요. 분사 구문 추가 자료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가 자료를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넘겨보세요. 3장 정도만. 이건 이제 파이널 컷인데 제가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학생분들 입장이에요. 시험장 왔어. 아싸, 동사부터 찾아야지. 동사가 2개 이상이네? 그럼 의심하세요.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이상이다?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왜? 접속사가 나오거나 분사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이상이라는 것은 거기 접속사가 있거나 분사가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은 문장 구조가 파괴되거든요. 접속사 아니면 분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잡고 있는 힘을 내세요. 근데 그게 한 단어일 때는 쉬워요. 명사 앞에 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사, 형용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분사,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명사를 꾸밀 때 동작을 하느냐 당하느냐만 보고 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분사구죠. 이 분사구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데 이 분사구가 될 때 뒤에 붙어있는 목적어인지 전치사인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목적어를 하면 현재 분사, 전치사라면 과거 분사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힘을 냅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친구 한 놈, 요 친구만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퀴즈를 나눠드릴 건데 분사구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근데 그냥 분사 문장이라고 안 하고 분사구문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되려다가 만 놈들이에요. 문장처럼 보이려다가 안 보이는 놈들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줄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뭐를 줄여서 표현한다고요? 부사절을 줄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만 기억합시다. ing로 무언가가 시작이 되면 하면서로 해석을 하면 돼요. pp로 무언가 시작이 되면 되면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뒤로 갑시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현재 분사 구문인데요. 이게 왜 탄생하냐면 부사절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탄생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딱 볼게요. while이 접속사입니다. while이 뭐라고요? 접속사. 그 다음 주어 동사, 하하, 호호, 행복한 문장. 내가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에 햄버거를 먹었다. 아우, 행복해. 근데 우리의 행복을 토익은 망치죠. 어떻게? 부사절 접속사를 생략해버립니다. 하하, 그럼 어때? 주어 동사 있지. 세상에 이런 문장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접속사도 없이 여러분들 주어 동사 어떻게 2개 나와요? 주어를 또 없애요. 그럼 뭐야? watched가 남지.
watched가 남아버리면 수동태처럼 들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찾아요 항상. 그리고 그 뒤에 ing를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해석을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뒤에 문장의 주어가 앞에 문장의 동작을 하면서 뒤에 문장을 했다라고 해석만 하시면 돼요. 해석은 뭐뭐 하면서예요. 해보세요. 자연스러운지. 내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햄버거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가끔씩 굉장히 착한 원작자를 만나요. 그럼 어떤 원작자가 생기냐면 야, 내가 처음에 접속사 뺀 거 미안해. 취소. 접속사만 다시 살리자. 접속사를 살려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보는 문장 이런 거예요.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 선생님 동사 ing니까 동명사죠. 그런데 접속사 다음에 어떻게 동명사가 나와요, 쌤? 동명사 나와버리면 뒤에 동사가 한 개 더 나와야 되는데 콤마 찍으려면 이거 지금 동사도 없는데 어떻게 동명사만 나와요? 이건 동명사가 아니죠. 이건 분사니까요. 선생님, 분사랑 동명사랑 뭐가 다른데? 동명사는 명사고요. 분사는 형용사거든요.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해석할 때 그냥 하면서로 해석이 나온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ing나 혹은 접속사 다음에 ing가 붙어 있으면 하면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동명사로 해석을 하면 뭐뭐라는 것이잖아요. 지금부터 오른쪽에 있는 문장 3개를 분사 구문으로 스스로 바꿔보세요. 제가 30초 드릴게요. 고! 벌써 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갑시다. 1번. 자,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 뭐를 먼저 없애야 돼요? 접속사. 주어 똑같으니까 주어 없애서요. 자, 그러면 동사 원형은 arrive예요. 여기에다 뭐를 붙여야 돼요? ing. 그럼 arriving이 돼요.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뒷문장의 주어가 앞에 동작을 하면서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지 보세요. 그녀가 늦게 도착하면서 사과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할만하죠? 두 번째 거 볼까요? 접속사 제끼고요. she 똑같으니까 제꼈어요. took이네. take라는 게 나오고 뒤에 ing를 붙이면 끝나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가 수업을 들으면서 셀폰을 체크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무슨 분사 구문이에요? 현재 분사 구문. 근데 현재 분사란 걸 잊으면 안 돼요. 능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요? 능동의 의미니까 현재 분사 구문도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붙였잖아요. taking 다음에 a class가 목적어로 나왔잖아요. 해석은 능동적으로 하면서. 이게 현재 분사 구문. 뒤로 갑시다. 과거 분사 구문까지 배우고 제가 퀴즈 드릴 거예요. 과거 분사 구문이 뭐냐? 애초에 수동태 문장을 줄인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Because 접속사 she was invited to the party. 그녀가 파티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파티를 즐겼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근데 이게 수동태란 걸 아셔야 돼요. 초대된이라는 의미잖아요. 여기 접속사를 없애보세요. 접속사 없애니까 she 남죠. 없앴어. was invited가 남죠. 여기 비동사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봐요. 그러면 being invited to the party가 완성돼요. 여기서 분사 구문 아까랑 똑같이 끝났죠. 근데 야 being을 왜 쓰냐? being은 없애자. being은 없애도 되잖아. 어감도 안 좋고 없애요. 그래서 invited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P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를 보면 되면서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얼추 들어맞아요. 해석해 볼까요? 그녀가 파티에 초대되면서 파티를 즐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과거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아는 방법. 오른쪽에 있는 문장 3개 싹 다 바꾸세요. 과거분사 구문으로. 고. 자, 열심히 적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다소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우면 과거분사 완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우면 과거분사 완성. 접속사, 주어, 비동사 지우면 과거분사 완성. 끝. 이렇게 하면 과거분사 구문이 완성돼요. 괜찮아요? 조금 허무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랑 공부할 때 우리 건너뛰었던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분사 구문이 있습니다. 분사에서 두 번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지금 풀면 돼요. 요거 총 5문제 있죠. 푸세요. 아까 제일 처음에 수업 시간 할 때 아껴뒀던 거 있죠. 이거 푸시면 되죠. 금방 풀리지 않나요? 풀리죠? 1번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거예요? 앞에 거죠. 쌤 입장에서는 음악을 들으면서인 거고 뒤쪽에 애초에 일시는 말이 안 돼요. 왜? 주어 없잖아요. 선생님, 그럼 지금 while이 접속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동명사만 왔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동명사예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동명사예요? 이게 불락이야? 아, 죄송해요. 동명사예요? 아니잖아. 뭐예요? 맞죠? 이거 분사잖아요. 분사.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아시겠죠? 갑자기 허재 감독님이 생각이 났어. 좋아요. 2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내 입장에서는 실망을 당하면서 서비스에 실망을 당하면서 불평했다라는 거죠. 3번. 사라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예약을 하면서겠죠. 부킹. 4번. 내 입장에서는 신문을 읽으면서가 정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while 접속사 다음에 동명사 왔는데 동명사예요 이거? 아니죠. 이거 뭐예요? 분사니까. 5번. 산드라 입장에서는 존경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보스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끝! 이렇게 분사 정리 끝냈습니다. 괜찮나요? 분사라는 친구 자체가 애초에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존재하고 분사 구문이 되면 문장 전체를 꾸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제가 퀴즈 드릴게요.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위로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다음 필요를 보세요.
실수 없이 전달하고 있어요. 받으시고 걱정 알아보세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30초) 남았어요. 보내줍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내줄 때 됐어요. 네. 자, 고생하셨고 1번에 여러분들 빈칸 앞에 이 문장에 주어가 있죠.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미스터 심의 터크입니다. 연설. 미스터 심이라는 사람의 연설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는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미스터 심의 연설은 A. 유익했어요. instructive가 유익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B를 고르시면 수동태로서 가르침을 받다. 연설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instructing, 연설이 가르친다. 스스로 어떻게 가르쳐요, 얘가? 얘는 유익할 수밖에 없죠. 정답은 A입니다. 이 미묘한 의미 차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일부러 제가 1번에 넣어뒀어요. 여러분들 시간 뺏으려고. 당하지 마세요. 모르겠다. 30초 내로 못 풀면 버리고 넘어가세요. 2번 갑시다. 이런 건 풀 수 있어야 돼요. 스테이트먼트가 뭐예요? 성명섭례다. 뭐라고요? 서류, 성명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뭔가 나와서 읽는 원고들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겠어요? 준비되겠어요? 철저하게 성명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명서가 여기 있어요. 얘는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준비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정답은요? 프리페어드 C 맞췄으면 오늘 수업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괜찮나요? 3번 갈까요? with 동그라미 쳐주세요.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죠 보통. 그래서 major branches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요 지점들이라는 겁니다. 문장 끝났는데 전명구인데 뒤에서 이 명사 branch를 꾸며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분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점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위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위치되겠어요? 위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뒤에 전명구가 있잖아요. 아하! 정답은 D.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맞췄어요? 알겠어요. 빗금을 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절이랑 여기에 오는 동사의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built가 과거예요. 과거형 동사예요. 그러면 얘들이 과거에 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을 때 어떤 심정으로 지었냐면 furnish가 뭐냐면 공간을 제공하다라는 의미예요. 공간을 제공해 주겠지라는 그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would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회상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would가 돼야 되고 5번은 접속사 문제네요. 해석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The new supervisor, 새로운 감독관이요. 굉장히 mild, 온화하고 soft spoken, 부드럽게 꿀처럼 말해준다. 근데 굉장히 엄격해요. 뭐에 관해서? 늦는 것에 관해서 빡세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반전, 근데, 그러나. 정답은요? 정답은요? D. 여러분 프로젝트 소리보다 작게 나오면 안 돼요. 정답은 D예요. 반면에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그래, 또 빗금을 쳤어. 괜찮아. 네. 앞에서 보면 학생분들이 보통 제가 답을 딱 얘기하면 웃으면서 크게 동그라미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근데 틀리면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끝내요. 저는 그걸 보죠. 자, 계속하여. 포스트폰 나왔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졸고 있어? 포스트폰 무슨 뜻이에요? 연기하다. 연기하다 다음에 to 부정사 ing야. ing. 정답은 taking. 이거 맞추면 보람찬 하루예요. 오케이. 7번 make의 동사. 이거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 일 시킬 때 뭘로 시켜요? 동사 원형. 보기 중에 동사 원형은 이거 맞추면 우리 to 부정사 공부 야무지게 하신 거예요. 아주 좋았어. 동그라미 크게 쳤어. 잘했어. 8번 침착합시다. 8번은 뒤에 거를 다 잊으시고요. 이 자리에 동사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카운터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서비스 카운터. 이 서비스 카운터는요. 스스로 제 위치 될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제 위치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서비스 카운터예요. 야, 너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얘는 옮겨지는 거예요. 얘도 옮겨졌겠죠. 정답은 수동태가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다 까먹고 그냥 보기 중에 수동태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A밖에 없죠. BPP잖아. BPP. A밖에 없어요. 수동태. 이거 수동태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거 해석으로 풀면 다 틀려요. 수동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9번 볼까요? 여러분 집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파란색으로 칠하는 걸 당할까요? 당하니까 정답은 B. 근데
선생님 이게 과거 분사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뒤에 이거 블루가 붙었어요? 오형식. 오형식으로 원래 쓴 문장인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니까 BPP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붙은 거예요. 오형식의 수동태는 예외적 상황이라고 제가 말했죠. 기억을 해주시고, 오형식의 과거분사도 예외적 상황으로서 오형식 과거분사 다음에는 목적격 보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0번.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뒤에 나오는 주어인 매니저 입장에 생각을 합시다. 매니저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면서 사임했겠죠. 정답은요. taking.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괜찮나요? 미동도 없으시네 다들. 괜찮아요? 네. 11번. 잘 봐요. 지금 여기 나오는 트레이닝을 꾸며줘야 됩니다. 이 트레이닝을 꾸미려면 잘 봐요.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인데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their weakness. 그들의 약점을 address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이게 명사로는 주소라는 의미가 있고 동사로는 해결하다, 다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약점을 다루는 트레이닝, 트레이닝 입장에선 다루는 트레이닝이니까 정답은 A, addressing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갑시다. 12번. 지금 이 문장에 동사만 풀면 돼요. 동사만. 자, 그럼 잘 봐요. 지금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 A 아니면 C거든요. A는 현재 진행형이고 C는 미래 형태네요. 보기 중에 정답은 뭘까요? 힌트 줄게. 아직 답 말하지 마요. At present. 딱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럼 정답은 뭐예요? A.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시제 문제.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풀기에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염두에 둔 것도 있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 못 푸느라고 절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홈워크 열심히 풀어보시면 홈워크를 풀다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내일 수업 없으니까 푹 쉬고 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세요. 쉽시다. 어우.